김병철 마이스터님께서 오늘 직접 실험을 해보셨는데 살수법으로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꽃눈을 보호하는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철 마이스터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여태까지 냉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 농가들에서 하던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불을 피우는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연소법. 예, 연소법이 이제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최후 방법으로는 그냥 영양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냉이에 좀 강하게끔 만들어주는 영양제 살포로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 냉해라는 게 한번 오면은 그때 방지를 못하면은 수확량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감소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제 올해 봄에 냉해를 입어서 꽃이 죽어서 엄청 수확량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무의 수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화방에 사과를 하나를 달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한 화방에 사과를 2개, 3개씩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무의 안정이 우선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매년 냉해가 좀 심해지는 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범해 보셨던 이 살수법이라는 거는 그럼 지하수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하수가 직렬식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탱크가 저 안에 보면 5개가 있어요. 이제 10톤짜리. 물탱크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5개를 이제 계속 모아놨다가 이제 뿌리면서 또 계속 물이 들어가게끔. 물을 뿌리면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돼. 그렇죠. 그래야 물이 이제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3,8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제식 면적 한 3,500평 정도 돼요. 이제 물탱크 5개면 50톤이잖아요. 그죠? 그럼 50톤에 유입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30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보면은. 그러면 한 80톤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뿌리면 80톤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뿌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리프 노즐을 이용해서. 저게 이제 플리프 노즐. 그래서 이제 이용해서 물을 한 3분의 1 이상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무에게만. 그렇죠. 이 고랑이는 물이 이제 살포가 안 되고. 또 나무 위에만 우리가 살포를 해서. 그러면은 일반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쓰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조금 이제 플리프 노즐하고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축이나 다축, 그리고 이제 밀식. 지금 초밀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밀식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바로 계속 살포를 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타이밍을 주려고 그래요. 5분 뿌리고. 5분 뿌리고 5분 쉬든지, 뭐 10분 뿌리고 5분 쉬든지. 5분 뿌리고 5분 쉬면 또 물량이 50% 줄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150톤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80톤의 물만으로도 3,500평 정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지하수를 그러니까는 좀 예측을 해가지고 아끼면서 써야 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마이너스 온도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상예보를. 그렇죠. 9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 있는데 12시가 되면은 아침 7시, 8시까지 우리가 8시간이 있지만 9시부터 떨어지면 벌써 또 예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8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이 돼버리면 이제 물량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산을 못 해줘.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주로 이거를 냉해 예방 살수법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3월? 3월, 보통 4월 초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이제 우리가 발화가 시작될 점인데, 우리가 발화기 때도 마이너스 4도, 5도가 떨어지면은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게 한번 실험해보았던 그 얼음이잖아요. 뿌렸던 거. 그럼 이제 이거를 물을 뿌려가지고 꽃눈이 보호되는 원리가 이제 그럼 어떤 원리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잠열이라 그러는데요. 얼음이 얼면서 생기는 열량이 있습니다. 잠자가 숨어 있다. 그렇죠. 숨어 있는 열. 숨어 있는 열인데 그게 이제 얼면서 생기는 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기화열도 있을 거고 액화열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얼면서 생기는 그 열량이 꽃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얼음으로 이렇게 꽃을 보호한다니까. 얼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얼어 있으면 더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 땅도 얼어 있으면 동해를 안 입어요.
아, 그 밑에는 그 밑에는 동을 안 입죠. 왜냐하면 얼음이 보호를 해. 그렇죠. 아, 기온 하강을 막아주는데 땅이 안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5도가 떨어진다. 그럼 15도 공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눈을 얼렸을 때 예. 물을 주다가 끊어버리면은 물론 피해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을 계속 주면서 계속 얼리다 보면은 잡열,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또 얼면서 생기는 열까지. 예. 우리가 지하수가 보통 12에서 15도인데 그 물이 뿌려지면서 얼기까지의 열량이 있을 거고, 그죠? 예, 또 예. 얼면서 생기는 열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걸로서 계속 꽃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서 그 냉해가 이제 발생하는 기간에 한 몇 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시도를 이제 제가 살수법을 이제 한다. 살수법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비용상으로는 제일 적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고체 연료나 근데 이런 이제 건 고체 좀 많이 연료는 한 번 하려 그러면은 100만, 200만 원에 이제 부담감이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주는 못 해요. 그러면 어떤 그렇죠. 시기별로 꼭 꼬집어서 마이너스 한 2도, 3도가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 개화기에도 우리가 온도가 다르거든요. 이제 농내기부터 해가지고 예. 뭐 풍선기 우리가 개화기까지 예. 어떤 온도에서 이제 냉해를 입냐 그걸 계산을 해서 최소 양으로 최소 횟수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한 물틀을 볼 정도로 비용이 뭐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드는 들죠. 건 예,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날씨라는 게 또 뭐 기상청이 잘 맞춰주면 되는데 예. 마이너스 2도 떨어집니다 했는데 마이너스 5도 떨어질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5번 정도면 최- 가능할까요? 5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 조금 정도?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방법이 지금 어떻게 뭐 해외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된 방식입니까? 이 방식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과를 하는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살수법이.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태리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큰 스프링클러 있죠. 예. 그걸 돌리는 거죠. 계속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플리퍼 노즐 나온 지는 얼마가 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이 영천에 이제 신종엽 씨나 우리 이제 하병규 마스터님 예.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이미 검증이 된 그렇죠. 방식이네요. 네, 벌써 한 7, 8년 되셨을걸요, 그분들은. 이제 아랫지방에 냉해가 심한 게 아랫지방이 꽃이 조금 일찍 피잖아요. 예, 예. 날씨가 개화는 이제 전개가 좀 빠르다 보니까 예. 예, 추위에 노출될 확률이 아래쪽 지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해발이 높은 데는 피해를 입더라도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예. 바다도 늦으니까 그 피해가 좀 적은 반면에 좀 지방으로 그렇죠. 올수록 이 꽃이 심하니까. 빨리 피니까. 그래서 이제 아래쪽 지방에서는 네. 벌써 영천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전국적으로도 몇 분 계실 거야. 그런 사람이 이 플리프 노즐이라는 거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많이 드나요? 비용은 저게 조금 비싸요, 가격대가. 저게 현재 만 얼마씩 지금 수입되는 가격이 한 8,000원 선 정도 되니까 제 구입하려고 그러면 한 10,000원 선 정도 될 겁니다,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스프링쿨러는 해봐야 뭐 2, 3,000원? 아.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격대는 비싼데 대신 또 이게 물량을 잡아주는 거니까. 물 소요량은 많이 그렇죠.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니까. 그죠? 예. 일반 스프링쿨러는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는데 저거는 나무 위주로 이렇게 뿌려진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꽃을 위주로 한다고 이제 생각도 좋죠. 네. 그럼 마이스터님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이 밭에서 봄에는 시도는 안 해보신 거죠? 올해는 이제 요 밭 말고 옆에 밭에 이제 예. 다축밭에 저기는 땅으로 뿌려주는 방식을 해봤었어요. 땅으로 한다면은 이제 물이 적으니까 예. 나물에 뿌려주려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땅으로 뿌려보자. 예. 그 나무는 뿌리다가 꽃은 뿌리다가 물이 떨어지면 피해는 더 많이 있거든요. 아 중간에 근데 끊겨버리는- 바닥은 예. 뿌리다 물 떨어져도 괜찮지 않겠나. 예. 또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바닥으로 뿌려봤는데 바닥으로 뿌리는 거는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직접 이제 내년에는 꽃이나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포하려고 해서. 내년 봄에 한번 해보시면은 이 밭에서 적용해본 결과 냉해 방지가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이 됐다. 이게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얼만큼 우리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못하는 이유가 예. 물량이에요, 물량. 아, 지하수가 네, 그래서 확보가 돼야 되니까. 저도 계속 연구하는 게 이제 분리프 노즐도 몇 메다에 달아야 되냐, 아니면 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헐적으로 5분간 주고 5분간 쉬어보고, 예. 10분간 주고 5분간 쉬어보고, 예. 아니면 10분간 주고 10분 쉬어보고, 그렇게 해서 물량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양이 일단 확보가 돼야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탱크를 막 10개씩 사는 것도 그렇죠. 힘들어요. 요즘에 물탱크 예.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병철 마지스터님하고 그 살수법을 활용한 그 냉해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